내가 우월하다는 생각. 자존감이 높다, 우월감을 느낀다. 이 두 문장은 매우 유사한 의미인 듯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것은 비교 대상이 필요 없지만 우월감은 언제나 나와 비교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래도 저 친구보다는 성적이 좋아. 쟤는 나보다 키가 더 작아 등의 방식으로 말이죠.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에서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해도 자신을 남들과 비교해도 전혀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지도 비교할 필요를 느끼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우월감도 심하고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우월감도 없다고 말합니다. 열등감이 높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 타고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 민감합니다. 결국 자신의 능력과 처지를 비관하면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의 열등감을 보상받고 싶어 합니다. 바로 자신보다 능력이나 상황이 안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말이죠. 이런 우월감은 아주 일시적으로 열등감을 해소해 줄지도 모르지만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개인은 다시 열등감과 우월감을 왕복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또 우월감과 열등감은 꼭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국가나 사회 전반적으로 열등감과 우월감의 양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국가 또는 민족의 문화, 경제력, 군사력이 흔히 비교의 척도가 되는데 몇몇 전문가에 따르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상당수의 일본인이 미국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린 반면 당시 일본의 피식민지였던 조선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가나 민족의 입장에서도 우월감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구성원 개인이 스스로 발전하며 노력하는 에너지야말로 한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뛰어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속한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열등감은 개인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그저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보며 열등감을 보상받고 싶어하는 심리는 오히려 자신의 자존감만 낮출 뿐입니다. 또 우월감에 빠진 개인과 집단은 현실을 안주하며 변화의 필요성을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공군인 여러분, 혹시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월감, 열등감의 탈출구는 아닙니다.